안녕하세요. 남성들을 위한 건강 채널 매일건강의 물리치료사 정무진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주제는 전립선암 발병을 높이는 전립선암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남성에게서 발생하는 암 중에 2위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립선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뭘까요? 사실은 아무도 아직 전립선암은 이것 때문에 발생을 해요, 이게 원인이요 라고는 정확하게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립선암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위험 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 요인이란 어떠한 질병이 걸릴 위험을 높이는 모든 요인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위험 요인은 나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립선암은 나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그 발병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50세가 넘어갈 때 전립선암의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50세 이상의 남성들은 PSA 수치 검사를 받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위험 요인은 가족력과 유전자입니다. 나에 가까운 가족이 전립선암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내가 전립선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2배가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으로 전립선암이 있으신 분들은 50세보다 전에 보통 40에서 45세 정도부터 정기적으로 PSA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카 유전자라고 해서 유방암 유발성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보통 이것은 유방암이나 난소암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예요. 이 유전자가 남성에게서 변이가 발생을 한 경우에는 전립선암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종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아시아계의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의 발병률이 비교적 낮습니다. 그에 반해 백인이나 흑인, 히스패닉이나 라틴계 남성의 경우에는 아시아계 남성보다는 전립선암의 발병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프리카계 흑인에게서 전립선암의 발병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형이 가능한 위험 요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비만입니다. 비만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저희가 알아봤지만 비만이 있게 되면은 조금 더 공격적이고 치명적인 전립선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생화학적 재발과 전립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운동이 병행이 되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두 번째는 육류 및 지방 그리고 유제품의 섭취입니다. 일반적으로 육류에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많이 함유를 하고 있고, 유제품의 경우에도 많은 포화지방을 함유를 하고 있죠. 유럽 비뇨기과 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제품의 섭취는 전립선암의 위험과 관련해서 좀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지방의 경우에는 튀긴 음식 같은 경우에는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붉은 고기류나 가공육의 섭취 또한 전립선암의 발병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육류나 유제품에 비해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야채나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암의 발병률과 사망률을 낮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육류의 소비가 많다라는 것은 채소나 야채나 과일의 소비가 굉장히 낮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음주 및 흡연입니다. 잦은 음주와 과도한 음주는 전립선암의 발병을 높인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가벼운 음주는 항염증이나 혹은 항안드로겐의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너무 과한 음주 같은 경우에는 내 호르몬의 수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오히려 염증 반응을 더 촉진시키게 되죠. 그렇기에 너무 과한 음주는 당연히 좋지 않겠죠. 흡연의 경우에는 당연히 담배에는 여러 발암물질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전립선암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미국 암학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의외로 흡연과 전립선암의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유럽 비뇨기과 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흡연은 전립선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다라고 하고 조금 더 보다 좋지 못한 예후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의 경우에는 내 신체의 순환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다른 여러 질환들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되죠. 그렇다 보면은 전립선암의 치료에도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금연을 하는 것이 전립선암에는 조금 더 좋은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위험 요인이 많다라고 해서 반드시 전립선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굉장히 건강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도 전립선암에 걸릴 수가 있고요. 혹은 누군가는 여러 개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어도 전립선암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내가 수정이 불가능한, 변경할 수 없는 위험 요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사실은 수정이 가능한, 예를 들면 식이요법이나 흡연이나 음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연구들마다 굉장히 다른 것들을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명확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암의 발병을 예방하는 어떠한 특정한 예방 방법이나 특정한 식이 습관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데이터는 아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과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지는 않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도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한 달에 한 가지씩만 바꿔보면서 전립선암의 위험에서 벗어나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저와 함께 전립선암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무척 진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물리치료사 정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